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올림푸스 독해를 한번 인강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필기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인강 끝나자마자 필기한 거 찍어서 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출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형광펜 문장을 조금 많이 칠했어요. 오늘까지 해서 좀 이제 그 유형이 좀 쉬운 유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해석 연습 많이 하시라고 제가 웬만한 문장들은 전부 다 형광펜을 칠해 갖고 왔어요. 자, 6강, 7강 푸는 게 과제였는데요. 6강은 여러분 뭐 너무 쉬운 도표랑 뭐 실용문 유형이라서 답지로 제가 보내드린 답지로 채점하시면 되고요. 수업 자체는 7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식당에 자 patron이라는 단어 생소하죠. 우리가 고객하면 customer이라는 단어는 많이 봤는데 patron이라는 단어는 처음 볼 겁니다. 외워두세요. 고객이라는 뜻이에요. 한 식당의 고객이 보였는데요. 특별히 bother 뜻이 뭐죠? 뭐뭇을 괴롭히다라는 뜻이에요. bothered니까 괴롭힘을 당하는 보다 좀 짜증이 난 정도로 보시면 돼요. 특히나 짜증 난 걸로 보였는데요. 바로 temperature 뜻이 뭐죠? temperature 온도, 그죠? 온도에 대해서 그 식당 안에서요. 뭔가 온도가 불만이래요. 희는 당연히 고객이겠죠. 그 고객은 complained, 불평했어요. 그의 웨이터에게 that 이하라고. 시원하다, 덥다라는 날씨나 온도 등의 주어는 비인칭 주어이시고 해석은 안 하죠. 자,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너무나 춥다고. 그리고 요청했어요. 그 웨이터가 turn down 좀 낮추라고 에어컨을 좀 낮추라고 불평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대요. 자, 그 웨이터는 말했는데 patron 뜻이 뭐라고요? 고객이라고요. 고객에게 말했는데 자, 그 뒤 보시면 그가 so immediately 뭐죠 이거? immediately 몇 번 맞네요? 즉시 바로라는 뜻이죠. 바로 즉시 그래요? 그렇게 바로 그러니까 바로 즉시 그가 하겠다고 고객에게 말한 건 당연히 웨이터다. 이 희는 웨이터고 또 지금 이 느냐 비냐 물어보는 건 앞에 있는 동사 중에 뭘 받을 것이냐인데 B가 답이 되려면 이 앞에 어딘가에 비동사가 있고 그 비동사를 받아주는 내용이 돼야 되는데 내용상 보면 이건 웨이터죠. 웨이터가 바로 즉시 그렇게 일 것이다가 아니라 할 것이다가 되고 요 할 것이다의 근거도 앞에 에어컨을 좀 낮출 것이다. 그러니까 좀 덜 춥게 할 것이다 라는 동사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항상 뭐로 받아준다? do라는 걸로 받아준다. do라는 걸로 받아준다. 비동사를 받는 거였다면 B가 답이 되는 것이고요. 자, 몇 분 뒤에 그 고객은 또 불평을 했어요. 그 뒤에도 hot이니까 또 비인칭조 해석하네요. 이제는 너무 덥다고 또 불평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을 지금 제가 하면서 같이 여러분도 해보실게요. 직독직해로. 자, apologize 뜻이 뭐죠? apologize 사과하다란 뜻이었고요. 자, 해석을 같이 끊어서 해볼게요. 시작. 그 웨이터는 사과했는데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화난 고객에게 that 이하라고. 자, 그가 누군지 이따 보자. 그가 make 할 거라고 slider 약간 더 adjustment 뜻이 뭐죠? 조정이란 뜻이에요. 그가 할 거라고 약간 더 조정을 에어컨에 대한 조정을 말이죠. 에어컨 조정하는 건 그래서 또 waiter가 된다. 자, 그 다음 문장도 같이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 이러한 온도에 대한 불만과 약간의 조정들이 happened 뜻이 뭐였죠? 일어났어요. several 이라는 건 둘 내서 한 4개 정도 몇 번의 정도로 보시면 돼요. 몇 번 더 일어났습니다. during 뭐 동안에 course라는 단어가 과정이라는 뜻이 있죠. 여기 the course of 하면 뭐뭐가 진행되는 와중에 뭐뭐의 경과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되죠. 몇 번 더 일어났는데 저녁 시간에 걸치는 동안에 저녁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뭐든 다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happen이라는 단어의 동의어를 정리해보자. 일단 뜻은 뭐라고요? happen 어떤 사건 일 등이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이었고 동의어 기억납니까? 자, 아시는 만큼 대볼까요? 먼저 여러분 뭐가 있죠? 첫 번째 happen의 동의어 take place. 또 뭐가 있죠? O로 시작하는 거 occur. 하나 더 뭐가 있죠? A로 시작하는 거
arise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꼭 반드시 알아둬야 할 동의어들이다.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 그 다음 갈게요. 해석 같이 해볼게요. 전면고 먼저. Another, 시작. 또 다른 테이블의 한 남자가 요청했는데요. 그 웨이터에게 어떻게 그가 그렇게나 patient, 뜻이 뭐예요? 참을성 있는 이란 뜻이고, 명사로는 뭐죠? 명사로는 환자란 뜻이 되죠. 환자. 발음 좀 따라 해볼까요? patient. 한 번 더 따라 할까요? patient. 오케이. 뜻이 뭐라고요? 환자란 뜻이었고요. 다시. 자, 물어봤습니다. 어떤 남자가 웨이터에게 어떻게 그가 그렇게나 참을성이 있을 수 있는지, 그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윈이란 단어 처음 보죠? 변덕이란 뜻이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변덕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dissatisfied, 불만족을 느끼는 고객의 변덕에 있어서 요 참을 수 있는 참을성이 많아 보이는 요 사람은 당연히 웨이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4번도 웨이터가 되겠다. 그럼 답은 아까 나왔네요. 그죠? 쭉 읽어보니 전부 다 웨이터네. 1번만 뭐였다? 1번만 고객이었네요. 뭐 답은 쉽게 풀리고요. 아마 틀리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 웨이터는 자, 요 단어도 처음 볼 거예요. 이렇게 요까지가 한 단어입니다. 자, 발음은 shrugg라고 하고 얘는 어깨를 으쓱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뒤에 마침 어깨라는 단어도 있네요. 자, 웨이터는 본인의 어깨를 으쓱했어요. his 마지막 5번도 요것도 웨이터가 되겠다. 자, shrug라는 단어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뜻이 뭐라고요? 어깨를 으쓱하다. 그래서 이게 무언가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shrug. 이해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 그러고 shrug. 자, 그 다음. 그리고 웨이터는 말했는데요. 대디어라고. 그것은 되게 간단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뭔지를 이따가 문제로 물어보고, 일단 여러분들 말로 해볼까요? 저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어떤 남자가 물어본 내용이 되겠죠. 그 지속적으로 변하는 고객의 변덕에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걸 말하는 거죠. 자, by the way는 요거는 뭐 그건 그렇고 어쨌거나 정도로 약간의 말을 돌릴 때 쓰는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어쨌거나 라고 웨이터는 말을 더 했는데요. 이 레스토랑은요, 이 식당은 did not even, 심지어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에어컨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웨이터는 또 나름대로 좀 센스가 있는 웨이터라서 어차피 에어컨이 없는데 고객이 뭐라 한들 자기는 화날 이유가 없잖아요.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조정했습니다. 라고. 손님이 일종의 골탕을 먹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여기에 자 서머리 된 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요것도 답을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레스토랑 식당에 식당에 고객이 불평을 했는데 요렇게 어떻게 불평을 했어요. 그죠? 자, 고객이 불평을 했는데 너무나 덥다고 불평을 했어요. 그래서 웨이터가 would make a slighter, 더 약간의 뭐를 조정을 했죠. 그래서 에어컨에 대한 조정을 했고요. adjustment라는 단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밑에 자, 또 다른 테이블에 한 남자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을성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변하는 위임이라는 단어 뭐였죠? 변덕에. 누구의 변덕? 이러한 dissatisfied patron, 불만족을 느끼는 고객의 변덕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대답이 나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네요. 자, 영영풀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군가인데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한 가게나 식당이나 아니면 호텔을 사용하는 사람, patron이라는 단어, 고객이라는 단어로 나왔었고요. 자, A는 어법에 맞는 표현 아까 자 어디 갔죠? 우리가 어법을 풀어버렸나요? 하면서 A 하나밖에 없네요. 아까 풀었죠? 됐고요. 자, B를 봅시다. B. 자, B 답을 적어놨어요. 아까 근데 말로는 설명했어요. 이러한 불만스러워하는 고객의 계속되는 변덕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아주 쉽죠? 오늘까지도.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practice 1번으로 갈게요. 해석을 연습하실 부분이 꽤 많네. 마찬가지로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가볼게요. 자, 리온 카이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38세고요. 이 사람은 요거는 외우는 게 아니죠. 그죠? does not care much.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care가 신경 쓰다니까 많이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가시면 돼요.
많이 신경 쓰지 않는데 exercise 운동에 대해서 말이죠. 운동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이 사람은 달려갔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어떤 한 여성을 뭐 한 뒤에 하고 A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네요. 자, A에 지금처럼 어떠한 지금 and 주로 세 가지가 많이 있는데 and, but, or 등의 접속사가 있고 그 뒤에 무언가를 물어보면 요건 출제 의도가 뭐라고요? 바로 병렬 구조를 묻는 것이다. 병렬 구조라 하면 뭘 묻는 것이다? 바로 짝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짝꿍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찾는 방법은 바로 이 문장을 정확히 해석을 해보고 문맥상 둘 중 뭐가 더 적절한지 아니면 밑줄 근 단어라면 밑줄 근 단어가 문맥상 적절한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렬 구조 문제는 반드시 뭐가 중요하다?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을 정확히 해봐야 된다. 자, 해볼게요. 자, 운동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남자는 달려갔습니다.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여성을 바로 들은 뒤에 비명소리들을 하고 자, ing가 일단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불타는 자동차를 ing라고 하면 얘랑 짝꿍이니까 after 뒤에가 되기 때문에 불타는 자동차를 본 뒤에 구하기 위해 달려갔다라고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지죠. 그럼 반대로 요 C라는 걸로 잡아볼게요. 해석을. 어떻게 되냐? C가 되려면 앞에 짝꿍을 찾아볼게요. 짝꿍이 될 만한 게 지금 동사 원형이 여기밖에 없네요. 투부정사의 병렬 구조는 투부정사가 뒤에서 to가 생략될 수 있기 때문에 to가 생략돼서 동사 원형만 남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하지만 그는 달려갔습니다. 여성을 구하기 위해서 비명소리 들은 뒤에 하고 요렇게 연결되죠. 그리고 그는 불타는 자동차를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이상하잖아, 그치? 불타는 자동차를 보기 위해 달려간 게 아니라 바로 비명소리 듣고 불타는 자동차를 본 뒤에 구하러 달려갔다가 돼야 맞는 거죠. 그래서 요 C라고 하면 문법은 맞아요. 문법은 맞지만 해석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병렬 구조 문제는 바로 해석을 동반하기 때문에 문장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해보고 문맥을 살펴봐야 된다. 자, 그 다음 자, 1번은 리온 카이포로 되어 있고요. 2번도 당연히 리온 카이포겠죠? 자, 이 카이포 씨는 drag란 단어 알죠? 마우스 이렇게 하는 거. 질질 끌다라는 뜻이에요. 자, 끌었는데 43세의 여성을 그리고 그녀의 개를 불타는 자동차로부터 끌어냈다가 되겠죠? 구해줬어요. 자, 전면구 먼저 해석합시다. 그 scene이란 단어는 여러 번 아는 뜻은 장면이란 뜻이 있는데 여기선 현장이라 합시다. 현장에 있던 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믿어요. 여기서 믿어요는 생각해요 이 정도예요. 전 생각합니다. 경찰관이 한 말이에요. 30초가 더 늦었다면 이런 얘기야. 왜냐면 뒤에 우드 때문에 그렇게 돼요. 30초 더 늦었다면 그러면 그 여성은 would have been dead. 이 dead는 죽은이란 형용사고요. 중요한 건 조동사 뒤에 붙은 have pp는 현재 완료가 아니라 얘는 had pp예요.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요거 전체 해석이 과거가 돼요. 이제 문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에 해당되는데 가정법까지 파고 들어가 너무 이게 길어지니까 그냥 해석을 과거로 간다. 그래서 우드가 가정의 느낌이 있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해석 쓰실 때 주의하셔야 돼요. 이 현재 완료가 아니라 과거 완료이기 때문에 쌍시옷 받침 넣어주셔야 돼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과거로 해석이 되면 돼요. 30초만 더 늦었으면 그녀는 죽었을 겁니다. 라고 경찰관이 생각을 했대요. 자, 카이포 씨는 말했어요. I는 카이포 씨죠? 이 사람이 한 말이니까 저는 확신해요. 누구든지 간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would have done. 얘도 요게 have pp가 아니라 뭘까요? 바로 had done이에요. 그래서 얘도 해석이 과거가 돼서 쌍시옷 받침 들어가야 돼요. 전 확신해요. 누구든지 했을 거라고 the same 똑같은 것을. 왜냐하면 그거 하는 것이 구해주는 것이 해야 할 올바른 것이니까요. 이렇게 아주 멋진 사람이네. 자, 2005년 11월에 카이퍼 씨는 여기 뒤에 이제 뭘 말하는 거냐면 앞에 있는 거랑 다른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사건 그 당시의 거를 이제 회상시키면서 다시 한번 기술해 주는 거예요. 2005년 11월에 카이포 씨는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State Highway 1이라는 곳에서. 자, 그때 한 남자가, 카이포 씨 말고 어떤 한 남자예요. 한 남자가 손을 흔들었지요. 카이포 씨에게 to stop, 멈추라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he가 누구인지 볼까요? 그가 그에게 말했대요. 말한 사람은 누구다? 카이포 씨가 아니라 정황상 일단 손을 흔든 사람이 무슨 이유 때문에 손을 흔들었는지 말했을 가능성이 높죠? 확인해 볼게요. 자, 뭐라고 말했냐? 어떤 한 자동차가 헤드 PP는 항상 해석을 더 먼저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헤드 PP를 쓰는 순간 이게 먼저고 이 말한 게 나중이다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두 개의 순서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 남자는 말했는데 그에게 뭐라고? 한 자동차가 이미 넘었다고. 센터라인 중앙선을 아까 전에 넘었고 그 다음에 요것도 전부 다 정확히 쓰면 이 헤드까지 쓰시는 게 좋겠네요. 전부 다 PP거든요. 런치하고 요 hit 얘도 PP예요. 전부 다 PP. 그 남자가 말한 것보다 더 옛날에 일어난 일을 전부 다 표시하는 거예요. 앞에 헤드가 있기 때문에 뒤에 헤드를 생략한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자, 그 남자는 그에게 말했는데 뒤에 보니까 자동차가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요 히는 당연히 앞에 있는 한 남자일 거고 요 힘이 카이포 씨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 남자는 말했습니다. 카이포 씨에게 한 자동차가 아까 전에 넘었는데 중앙선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자동차가 런치라는 건 이제 로켓 같은 거를 발사하다 제품면 출시하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착수하고 시작하는 동사를 런치라고 말해요. 그 뒤에 보시면 일단 공중으로 지금 요 생략된 주어는 요 자동차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뒤에 이수를 받았는데 이수를 생략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 헤드가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략된 주어는 자동차. 자동차가 다른 어떤 대상을, 다른 어떤 명사인 그것을 발사하는 게 아니라 중앙선 넘어서 지가 날아가서 지가 이제 불이 났다 이런 묘사를 하거든요. 사고에 대한. 그래서 itself가 반드시 돼야 돼요. 날아가게 발사시키는 놈과 발사당하는 놈이 똑같기 때문에 그 직역을 해보면 자동차가 자기 자신을 공중으로 발사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공중으로 갑자기 뛰어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동차가 그 다음에 공중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자 head hit 바로 나무에 갖다 부딪혔습니다. 이랬구나. 자, 그 다음도 해석을 해볼게요. 카이포 씨는 봤어요. flames 불꽃이 오르고 있는 거 바로 upside down은 뒤집힌이라는 뜻이에요. upside down 뒤집힌 자동차로부터 불꽃이 올라오는 걸 봤고요. 그리고 ran over 달려갔습니다. 도와주기 위해 소리 지르는 여성을 안에 있는 여성을 자, 그 차의 문들이 stuck이란 단어는 stick이란 단어에서 pp가 된 거예요. stick이 뜻이 뭐죠? 바로 달라붙다 라는 뜻도 있고 뭐면서 갖다 붙이다 라는 뜻도 있어요. 이게 stuck이 됐기 때문에 딱 달라붙어진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the doors were stuck 뜻이 뭘까요? 문이 열리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문이 꽉 끼었다.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카이포 씨는 부숴야만 했는데 창문을 바로 get out이에요. 누구를 밖으로 끄집어내다. 그 여성과 여성의 개를 밖으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창문을 부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소중한 생명을 구한 카이포 씨의 대단한 행동이었다. 자, 어법 풀었고요. 자, 요때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25자 이내로 쓰래요. 연락이네.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돼요. 불길에 휩싸인 차 안에서 여성 한 명과 그녀의 반려견을 구출한 것.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2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다 할만하죠? 자, 2번 요것도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요것도 뭐 재밌는 일화가 나와요. 일단 처음에 나오는 단어 여러분들이 모를만 하죠. 자, 이거 뜻을 일단 적어볼까요? 주지사라도 우리로 따지면 서울시장
뭐 도지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발음 따라할게요. governor. 한 번 더 따라할게요. governor. 오케이, 주지사라는 단어요. 좀 높은 사람이에요. 자, 뉴욕의 주지사 록펠러라는 사람은 가지고 있었는데 완벽한 5층짜리, 완벽한 Fifth Avenue. 이거 뭐 5번가 정도로 되겠네요. Avenue가 길거리라는 뜻이거든요. 5번가의 펜트하우스는 그냥 고급. 그러니까 그 맨 꼭대기층이 있는, 혹은 맨 꼭대기층이 뭔가 달려있는 고급 주택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5번가의 펜트하우스를, 고급 주택을 완벽한 걸 갖고 있었어요. 이 고급 주택은, 자, 파노라믹이라고 있고요. 우리가 파노라마라고는 많이 들어봤죠. 파노라마. 파노라마가 뭐죠? 옆으로 쫙 펼쳐진 걸 파노라마라고 그러죠. 그래서 파노라마라기도 하고, 굳이 해석을 하면 내 앞에 가로로 쫙 펼쳐진 광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자, panoramic view는 요거는 풍경 광경이죠. 그래서 요거를 합쳐서 그냥 전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에 쫙 펼쳐진 풍경이라는 뜻이에요. panoramic view, 전경이라는 뜻이에요. 센트럴 파크는 이제 뉴욕에 있는 굉장히 큰 공원이에요. 자, 센트럴 파크에 전경이 있는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딱 문 열면 센트럴 파크가 딱 앞에 보이는 거예요. 아주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는 집이다. 자, 근데 자, 그러나 록펠러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There were 뜻이 뭐라고요? 뭐뭐가 있다라는 뜻이다. 과거니까 있었다가 되겠죠? 주어는 뒤에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 꾸밀 땐 뭐뭐 할 정도로, 혹은 뭐뭐 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put up a skyscraper란 단어가 좀 어렵죠. skyscraper는 요거는 고층 건물이란 뜻이에요. 자, 발음 따라 볼게요. skyscraper.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skyscraper. 좋아요. 고층 건물. 자, 계획들이 있었는데 이건 put up이니까 세우는 겁니다. 바로 고층 건물 공영주택 프로젝트를 바로 어디에? 웨스트 사이드에 말이죠. 아마도 자기 집 주변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이 공영주택은 그 다음도 똑같아요. would 뒤에 have been 이거 뭐라고요? had pp라고요. had been이고,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된다? 과거가 돼요. 또 자, 이런 공영주택 프로젝트, 이 공영주택은 뭐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돼요. 뭐 큰, 보세요. 이거 비유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큰 middle finger, 가운데 손가락. 자, 손을 보시면 뭐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죠? 가운데 손가락이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요 가운데 손가락이 말하는 건 툭 튀어나와서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뜻이에요. 비유적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 공영주택은 큰 장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고, 자, 그 뒤에 block이란 단어를 바꿔줘야 되는데, 일단 block이란 단어는 동사로 뜻이 뭐가 있죠? 뭔것을 차단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일단 동사 저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죠. 왜냐면 앞에 would have been 요게 100% 동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로 문장 안에 동사가 이미 나왔다. 뒤에 쟤는 동사가 아니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되는데, 뒤에 그의 록펠러의 sunset이란 건 해지는 걸 말해요. 록펠러의 해질녘의 풍경이죠. 광경.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집에서 보이는 전경, 풍경, 을이라는 목적어가 붙네? 그럼 을이라는 목적어를 받을 수 있으면서 앞에 있는 요 장애물이라는 명사를 꾸밀 수 있게끔 blocking이라는 분사로 바꿔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의 해질녘의 풍경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장애물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뒤에 거 먼저 갈게요. 자, 요 공영주택 프로젝트 mill이란 단어가 요게 집회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가게에선 계산서란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요런 뜻도 있어요. 바로 법안이란 뜻이 있어요. 법안. 여기선 법안이 가장 적절하죠. 공영주택 프로젝트 법안의 sponsor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요새 많이 쓰죠. 뭐다? 지지자, 도와주는 사람, 뭘 해주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공영주택 프로젝트 법안의 지지자는 바로 이러한 이름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명사 콤마 명사 뭐라고요? 동격 설명이라고요. 이 사람은
The Democratic Party boss래요. 뭐가 대표래. 근데 보시면 이 party란 단어가 대문자로 이렇게 쓰면 무슨 당 할 때 그 당이에요. Democratic 뭐다 이건 민주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주당이라는 표현이요. The Democratic Party. 미국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요. 민주당의 대표인 이 사람이 바로 이 지지자였습니다. 이 법안을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 법안에 대한 지지자라는 얘기는 법안을 낸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발의라 그래요. 발의. 법안을 내는 걸. 발의자라는 뜻이 있어요. 법안을 발의한 사람입니다. 안건을 내민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록펠러는 초대했어요. 누구를? 당연히 누구야 이거? 이거죠. 요 민주당의 대표를 초대했는데 그의 펜트하우스로 discuss라는 단어 뭐뭐에 대해 논의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알아두셔야 되고요. 논의하기 위해 그 문제를 as gentleman 신사로서 신사답게 논의하기 위해서 초대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록펠러가 말을 하는 거겠죠. 만약 대표 당신이 construction 뜻이 뭡니까? construction 모르나요? construction 건설이라는 단어요. 멈춘다면 그 고층 건물의 건설을 멈춘다면 하고 여기 삽입됐네요. 라고 록펠러가 announce라는 건 요거는 알리다 말하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록펠러가 이렇게 알렸는데 혹은 말을 했는데 멈춘다면 저는 줄 겁니다. 당신에게 저 피카소를 줄 거예요. 피카소는 사람 이름이지만 지금처럼 엄청 유명한 예술가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서 그 사람 작품을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 고흐 하면 반 고흐의 작품도 되듯이 여기선 당연히 피카소의 작품을 말하는 거예요. 피카소의 작품을 줄 겁니다. 라고 말을 했대요. 다시 말해서 뇌물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다. 뇌물을. 이게 나중에 문제가 돼요. 자, he는 가리켰대요. 뭐 현대주의 작품 중에 하나를 가리킨 건 당연히 록펠러죠. 저거 주겠어요 라고 말했기 때문에 록펠러가 된다. 자, 가리켰고요. 벽에 있는 그 작품 중에 하나를. 자, 민주당 대표는 동의했는데요. do 하겠다고 그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고 뭐다? 그거 짓지 않겠다. 근데 공영주택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을 위한 거니까 이거를 자기가 그림 받으려고 짓지 않으면 피해보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한 거예요. 자, 그 고층 건물은 결코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록펠러는 자, 요 단어 처음 보죠. make good on은 요런 뜻이에요. 뭐뭇을 이행하다. 순조롭게 잘 진행하다라는 뜻이에요. 록펠러는 이행했어요. 그의 약속을 말이죠. 그래서 뭐다? 그림을 줬겠죠. 그래서 민주당 대표는 피카소를 받았고요. 그리고 록펠러는 이야기를 갖게 되었는데 말할 이야기를 그의 일생에 나머지, rest란 단어가 휴식 말고 나머지라는 뜻이 있어요. 인생의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할 이야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자, 조금 어려운 문장이에요. afterwards라는 건 그 이후에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 4 years, 몇 년 동안, 자, he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뒤에 단어를 보면, 근데 문제는 단어가 조금 어렵습니다. recount라는 단어는 뭐뭇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상세히 설명하다라는 표현이야. 뭐뭇을 상세히 설명하다. 자, 그 이후에 몇 년 동안 그는 상세히 설명했어요. 누군지 보자. 그 다음 요 단어도 어렵죠? 자, brave라는 단어가 여기에 bribe라는 단어가 여기에 뇌물이란 명사 뜻도 있고요. 뇌물을 주다라는 뜻도 있고요. 자, bribery는 요것도 뇌물이란 단어가 됐는데 요건 뇌물 수수라 그래요. 뇌물을 주고 받는 걸, 그 행위를 말하는 거야. bribery라는 단어. bribery 처음 볼 거예요. 따라 볼게요. bribery.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bribery. 오케이. 뇌물 수수란 단어요. 자, 그는 상세히 설명했는데 그 뇌물 수수의 모든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 cap이란 단어도 여러분들이 요 의미 잘 알아주셔야 돼요. 자, cap이란 단어죠. cap. 여러분 캡 하면 어떤 뜻만 떠올라요? 그죠? 모자. 모자라는 뜻도 있는데 케찹 있죠. 케찹통. 케찹통에 요거 있죠. 뚜껑. 그죠? 요거 닫는 거. 요거 캡을 닫아주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 무슨 뜻도 있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뚜껑. 그죠? 캡, 뚜껑. 그리고 요 산이 있어요. 산.
산이 있는데 요 위에 요거 있죠. 요거 아이고 이렇게 이걸 하얀색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요거 하얀 거 요거 꼭대기 하얀 거 요거 하얀색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것도 캡이야. 아이스 캡. 뭐다 이거? 산 꼭대기에 모자처럼 하얀 게 씌워져 있는 거 만년설이라는 뜻이죠. 만년설. 그러니까 캡이라는 거의 의미를 알겠나요? 무언가가 있는데 그 위에 딱 씌운 거. 이게 캡이라 그래요. 그래서 동사로 이게 이런 뜻이 있어요. 거기 위에를 딱 씌워버리면 걔가 그 이상 못 가죠. 뭔맛을 끝맺음하다라는 뜻이죠. 캡. 씌우다. 그래서 씌우기 때문에 더 이상 못 가네. 뭔맛을 끝맺음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요것도 알아두시고. 분사구문이니까 끝맺음하면서 이렇게 돼요. 자, 다시 볼게요. 그는 그 뇌물수수의 모든 세부사항을 상세히 설명했는데 끝맺음하면서 그 자기 이야기를 뭐와 함께 펀치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포인트가 되는 말. 포인트가 되는 거죠. 깜짝 놀랄 만한 말 정도로 보시면 돼요. 깜짝 놀랄 만한 말로 그 말을 설명을 끝맺음하면서 땡땡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것은 단지 print 인쇄물이라는 얘기는 복사본이에요. 그건 단지 복사본이었을 뿐입니다. 이 말을 한 건 누구다? 그러면 정황상 그 피카소의 작품이 진짜가 아니라 그냥 복제품, 복사한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요걸 복사본이라고 말하는 요 주인공은 바로 당연히 록펠러가 될 것이다. 그래서 5번은 록펠러가 된다. 그래서 아까 3번만 요 민주당 대표였죠? 3번이 틀렸다. 하나만 다른 대상이다. 자, 그 다음 갈게요. 저법 블로킹으로 고쳤고요. 자, 이시 가리키는 거 뭡니까? 이것은 당연히 요 이것은 뭡니까? 그거 그림을 가리키죠. 그림을 요렇게 풀어 썼어요. 자, 그림인데 어떠한 그림? 록펠러가 민주당 대표에게 줬던 그림 요 두 개의 대상을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3번으로 가볼게요. 이것도 해석을 하실 부분이 꽤 많네요. 자, 첫 문장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냥 뭐 재밌는 이야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첫 문장. 그라는 건 요 뒤에 있어요. 요렇게,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자, 그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젊은이들의 책 작가인 이 사람까지가 다 주어 파트예요. 뒷문장에. 그러니까, author 요게 저자 작가죠? 작가? 그러니까 요 작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어린 소년이었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의 책을 쓰는 작가인 이 사람이 갔는데요. 바로 다른 몇 명의 소년들과 교회의 gym 뜻이 뭐죠? 체육관으로 갔습니다. 하고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 콤마 where 요거 관계 부사죠. 관계 부사 앞에 콤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은 일단 간단히 뭐로 바꿀 수 있다? and 쓰시고 그리고서 이 관계부사 where는 앞에가 무조건 장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부사 there로 바꾸시면 돼요. and there로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체육관에서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교회 체육관에서 자 they는 앞에 있는 뭐 있어요? 그 소년들은 희망했습니다. 놀기를 full court라는 건 이제 농구 코트를 완전히 다 쓰는 걸 말하는 거야. half court가 아니라 full court니까 이 농구장 코트 전체를 다 써서 경기하기를 희망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남학생들은 알겠지만 코트 하나 가지고도 시합은 할 수 있죠. 그죠? 왔다 갔다 하면서 한 군데 막 하면서 모여서 근데 양쪽으로 쓰면 훨씬 더 재밌잖아요. 그걸 좀 희망했대요. 자, 데이도 일단 요거 데이는 소년들이고 요 데이도 소년들이겠죠? 이 소년들은 were disappointed 실망을 느꼈는데요. 뭐 했을 때? 그 소년 본인들이 알게 되었을 때 요 find라는 단어 있죠? find라는 단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요게 알게 되다, 깨닫다라는 뜻이 있고 이제 문장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는데 뭐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일단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소년들은 실망을 느끼게 되었는데 어떠했을 때? 그 소년들이 바로 알게 되었을 때 정도가 어울릴 것 같아요. 전면거 먼저 보세요. 그 농구 코트의 절반이 그 다음 occupy란 단어 조금 어렵네요. 뜻이 뭐죠? occupy 아시는 분? occupy 뜻이 뭐죠? 뭐뭇을?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뜻이에요. PP이기 때문에 농구 코트 절반이 차지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소녀들에 의해서요. 이 소녀들은 춤을 추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하고 있던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 반 정도를 점령하고 있어서 코트 하나를 다 쓰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더라. 자, 그 다음 보실 건데 그 다음 문장에서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They thought 이라고 한 거, 요 구조 잘 보세요. 제가 밑에 삽입이라고 써놨죠. 이 앞에 what 의문사나 아니면 관계사처럼 보이는 거 뒤에 지금 thought 얘 동사죠. were도 동사죠. 동사가 연달아 두 개가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왜냐면 문장 하나에는 동사가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요 주어 동사 끝났고 요 뒤에 문장 하나로 봤을 때 어떻게 동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오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둘 중 하나 뭔가 이상하다. 그 이상한 게 바로 요거예요. 의문사나 관계사 뒤에 동사가 연달아 두 개 나올 때 그 바로 뒤에 있는 요 주어 동사 얘는 100% 삽입이 된 거예요. 원래 이 자리가 아닌데 의미상 추가하려고 넣어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요걸 어떻게 해석하냐? 요 삽입된 걸 가장 먼저 해석을 하면서 요렇게 주어가 동사하기에 라고 해석을 하시면 깔끔히 해결이 돼요. 해석 쓰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해석을 해볼까요? 자, 이 상황에서 그 소년들은 뭔가 made 만들었는데 그죠? 뭔가 만들었다가 만나 있다 보고요. 바로 그 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돼요. 소년들이 생각하기에 appropriately 뜻이 뭐더라 이게? 적절히란 뜻이에요. 그 다음 disgust가 이게 이제 혐오감을 느끼게 하다. disgusted 좀 아주 강한 뜻으로는 혐오감을 느끼는 이건 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불쾌한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적절하게 불쾌한 comment란 단어는 말이란 뜻이에요. 합쳐서 적당히 불쾌한 말이라고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지금 요 made의 해석은 그러면 얘랑 요렇게 결합되면서 이게 뭐가 돼요? 그냥 made는 만들었다가 아니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make라는 동사가 어떤 명사들과 결합되면 그냥 만들다 말고 하다라는 뜻이 되게 많다. 다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소년들은 했는데 그 소년들이 생각하기에 적절히 불쾌한 말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식으로 표현했겠죠? 야, 이거 절반 너네 뭐 어떻게 난 우리한테 주면 안 되냐? 우리 좀 농구 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했겠죠. 자, 그리고 그 소녀들은 make a deal with, deal이란 단어는 이제 거래라는 뜻이 있어요. 누구와 거래를 해? 한번 해보자. 그래서 내기하다라는 뜻도요. 내기라는 뜻도 있어요. 소녀들은 그 소년들과 거래를 혹은 내기를 했습니다. 자, 그 내기 내용이 이래요. 이 소년들은 소년들이 만약에 할 수 있다면 그 스트레칭 운동을, 이 스트레칭 운동이란 소녀들이 하고 있던 운동인데요. 자, 할 수 있으면 그 소녀들은 떠날 것이고 허락할 겁니다. 소년들이 바로 농구 코트 전체를 쓰고 경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요 소녀들이 하는 스트레칭이란 건 대충 뭐 영화 같은 게 봐서 알죠. 다리 일자로 쫙 찢고 남자는 거의 하기 불가능한, 그러니까 거의 못할 법한 거를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만약에 소년들이 그 스트레칭 운동을 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소년들은 had to perform 수행해야만 했는데 무엇을? 루틴이라는 건 요건 판에 박힌 일 매일매일 똑같이 하는 일을 말하고 그러면 the dance routine이란 건 정해진 댄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해진 춤 훈련, 춤 운동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못한다면 소년들이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 정해진 춤 운동을 말이죠. 누구와? 당연히 춤추는 사람 누구예요? 소녀들이죠. 4번만 다른 대상이다. 자, 이러한 내기를 했대요. 자, 그 다음 문장 해석을 같이 해볼게요. 자, 그 소년들은 받아들였는데 그 제안은 뭡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제대로 해석해서 쓰면 되죠. 그죠? 이따 문제로 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자, they 누군지 연결할까요? 누구죠? 소년들이죠. 하지만 소년들은 빠르게 데디아를 discovered, 깨닫게 되었어요. 자, 요거 보세요. none이 들어가면 문장 전체 부정이 돼서 뭐가 돼요, 해석이? 아무도 뭐뭐 하지 않다라는 뜻이 돼요. 문장 전체가 부정이 돼요. 자,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들 누구? 소년들이죠. 그 소년들 중에 자기들 중에 어떠한 누구도 아무도 뭐 할 수 없었다라고 이제 동사에 부정의 의미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서 문장 배열이 문제로 나왔고 그 뒤에 보시면 that 하고 여기 뒤에 목적 없죠? 관계 대명사임을 알 수가 있고 소녀들이 하고 있던 하고 앞에 있는 뭔가 명사가 들어가서 선행사가 위치해야 된다. 이렇게 돼요. 요거 이따가 한번 영작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아마 내용상 뭐 빠르게 발견하게 된 내용은 뭐예요? 할 수 없더라 정도 내용이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소녀들은 사역동사예요. 하게 만들었는데 소년들이 live up to라는 단어 처음 보죠? 어디에 부응하다. 기대에 갖다 맞추다 이런 뜻이에요. 기대만큼 해주다. 소녀들은 하게 만들었는데 소년들이 부응하도록 그 내기에 부응하도록 이 내기란 소녀들이 더 먼저 했던 그 내기고요. 자, 소년들은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댄스 루틴을 말이죠. 춤추는 훈련을 바로 소녀들과 함께 해야만 했습니다. 뒤에도 봤더니 이제 소년들이 제대로 요 스트레칭을 못한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요걸 한번 영작을 해볼게요. 자, 일단 자, 소년들 중에 어떠한 누구도 하고 대충 단어를 보니까 일단 눈에 띄는 게 enough라는 단어 있죠. enough가 있고 그 다음에 enough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to가 보이네요. enough to 기억나죠 그럼? 자, enough to 뒤엔 to 동사원 용어죠. enough to do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them or 비동사가 나왔네요. 비동사 뒤에 뭐가 와야 돼요? 일단 형용사가 들어갈 수 있죠. 그리고 의미도 이 소년들이 할 수 없었다니까는 뭐 하지 않았다가 들어가면 돼요. 바로 none of them were 하고 flexible 먼저 들어가면 되고요. flexible 하시면 되고 유연한이라 뜻이요. 유연하지 않았어요. 들어갔고 그 다음 어떻게? 충분히 유연하지 않았는데 to do 할 만큼 누가 뭔 맛을 하다니까는 지금 갖다 쓴 게 do 갖다 썼고요. enough 썼고 flexible 썼고 나머지는 지금 the 하고 exercise stretching이네요. 맞는 구조로 가면 뭐가 돼요? the stretching exercises가 되면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소년들 중에 어떠한 누구도 그 스트레칭 훈련을 할 만큼 충분히 flexible, 유연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밑줄 친 the offer라는 단어는 이렇게 제가 적어놨어요. 이거 보고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린 내용 보고 하시면 되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로 위에 있는 문장 2개 정도를 해석해서 쓰시면 됩니다. 자, 별로 어렵지 않은 마찬가지로 유형이었습니다. 자, 요 다음에는 이제 조금 어려운 것들로 넘어가게 돼요. 유형 자체가. 그래서 요 다음부터 심혈을 기울여서 또 문제 푸시고요. 요거 형광펜 해석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지금 인강 요 끝나는 바로 즉시 인증샷 찍어서 저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셔야 출첵이 됩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바이바이.